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리슈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조건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문장이 수행되도록 하는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의 강의가 만족스러우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는 요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느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요럴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면서 조건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 뉴 파일을 눌러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추가가 됐으면 간단하게 조건문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조건문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if 일단 비교할 문장 아무거나 입력을 하나 해줄 거고요. a가 0보다 크면 프린트를 하나 해줄게요. 0보다 큰 수. 그리고 else 프린트 0보다 작은 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변수가 있는데 A에는 지금 아무 값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A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F5 눌러서 실행시켜 볼게요. 예, 저는 이 예제 파일을 ex10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시키면 0보다 큰 수라고 출력이 되죠.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문장이 실행이 된 거고요. a가 만약에 -1이라면 다르게 실행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0보다 작은 수가 되었죠. 이 if 조건문에 따라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으려면 input 명령어를 사용해 가지고 값을 받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럼 input 명령어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a는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a를 정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int로 형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보고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a를 int 형변환을 하고요. 설명을 적어줄게요. 이것도 너무 소스만 있으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a 변수에 입력받은 값을 넣는다. 그리고 여기에는 입력받은 a 변수를 int 자료형으로 변환시킨다. 그리고 if는 if 하고 그 뒤에 조건문 그리고 이렇게 콜론을 하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실행될 문장 그리고 else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실행될 문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실행시켜 줄게요. 네, 숫자를 먼저 입력하라고 나오죠. 3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0보다 큰 수죠, 3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0보다 작은 수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예, F5 눌러서 다시 실행시키고 -3 입력을 했습니다. 0보다 작은 수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출력값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맞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조건 한번 더 추가를 시켜볼까요? if는 이렇게 if와 else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if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다른 조건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건은 이제 0일 때 이제 출력값이겠죠, 그죠? 그러면 a가 0일 때 프린트 0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해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0을 입력을 하면 0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연산자를 는을 썼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자주 사용하는 비교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는는. 제가 A랑 B랑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다 놔뒀는데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는는을 하면 A와 B가 같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느낌표랑 는이랑 같이 쓰죠. 그죠? 다를 때 같은 경우에는 느낌표랑 는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표가 들어가는 게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많이 보는 거니까 A가 B보다 작을 때, 뭐 A보다 B가 클 때, 요럴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죠. A가 B보다 클 때, B보다 A가 클 때, 요럴 때 활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면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B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럴 때 비교 연산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와 if 조건문들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었었던 예제 프로그램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지금 뭐 입력을 받는 것도 했고 입력을 받아서 뭔가를 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입력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예를 들면은 9구단에서 저희가 1단부터 9구단까지 입력을 하게 해야 되는데 10을 입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11 아니면 100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결과값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값을 확인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문을 통해서 범위 같은 것을 설정을 해주면 조금 더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탄생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if 조건문과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것들을 응용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뭐 요것만 가르쳐주고 뭘 응용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응용해서 예제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응용 문제는 9구단인데요. 변수 a의 값을 받아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 프로그램의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쓰던 거 불러와가지고 만들지 마시고 새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 이게 또 복습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내가 전에 만들었으니까 이거 if문 추가해서 조건 달아서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늘질 않아요. 왜냐면 배운 것만 딱딱 써먹고 그 뒤에 나중에 다 이제 앞에 배웠던 거 까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였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새로 한번 프로그램 작성해서 본인이 예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리고 input과 반복문 사용하고요. 그리고 조건은 A의 입력값이 2에서 9까지 입력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구구단을 출력을 하고 그 이외의 값이 입력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값이 입력되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위에 제가 만들었던 예제 프로그램만 조금 참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예전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헤매실 수도 있겠죠. 본인이 어느 정도 체득을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응용 문제를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드려야 연습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한 문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점 구하기인데요. 저희가 뭐 저번 시간까지 N각형 그리는 문제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요거는 좀 배제를 시키고요.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고 학점 구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제가 비슷한 문제만 계속 드리면 예전 소스 가져다가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점 구하기는 말 그대로 변수 b에 점수를 입력을 받아 해당 점수가 A, B, C, D, F 학점 중 어느 학점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60점 이상이면 D, 60점 미만이면 F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외의 값이 입력이 되었을 경우 100보다 큰 점수가 입력됐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값 아니면 문자 이런 값이 입력이 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값이 입력되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문구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외의 값이 입력되었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프로그램 만드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